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김보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보은 학생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추석 보내고 네, 남들처럼 추석에 어떤 음식, 혹시 소갈비찜 드셨나요? 네, 갈비찜 먹었어요. 요즘 다 갈비찜 먹나 봐요. 갈비찜이 추석에 어떻게 좀 특급 음식인가 봐요, 유행하는. 저도 내년 추석에는 갈비찜 먹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느 남자랑? 가족이랑. 추석이니까 가족이랑. 알겠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은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전셉! 어떻게 맞췄네요, 또 그걸. 새로 오신 분인데 방향이 전쌤한테 가 있었어요. 네. 이미 저를 보고 계셔서 사실 거부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 많이 틀려가지고 맞히고 싶은 의욕이 있지만 어쩔 수 없네요. 예. 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화학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인 이것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를 각국이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데요. 정답!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저는 알지만 너무.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저번에 그 자신 있게 네. 정답을 외치고 틀린. 저는 하긴 했습니다. 번호까지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2번! 이건 뭐예요? 말했어요. 정답은 맞아. 1번 태양, 2번 수소, 3번 전기, 4번 가스. 캠퍼스 특파원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수소? 재정 씨는? 그래요? 저도 수소를 하겠습니다. 수소를 하겠습니다. 태양 아니면 수소일 것 같은데. 네네네. 다들 수소했으니까 저는 그러면 태양을 해볼까요? 대세 따랐어야 하는데. 2번 수소입니다. 아니 근데 양상국 씨가 천재예요. 이미 맞춘 데다가 제가 번호까지 찍어보라는데 2번까지 맞췄어요. 대단. 수소를 먼저 이제 상용화를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하는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일상화시키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정부가 화학연료를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수소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도 선정하고 수소 산업 육성 방안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안전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 확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영국이 적기조례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그 마차 운전하시는 마부들이 반대를 했더니 이게 영국 정부에서 그러면은 자동차를 마차보다 빨리 못 가게 이렇게 법으로 좀 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한테 이 기술력을 빼앗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견하고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또 상용화시켜서 세계로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의견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할게요. 네, 오늘의 기업은 토탈 마케팅 기업 이노션입니다. 현대그룹의 광고 기획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금강기획을 시초로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광고 대행사로 설립돼 광고 대행과 광고물 제작, 뉴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프로모션과 5개 광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첫 해부터 해외 법인을 세우고 13년간 현대 기아차 직영 판매 법인이 진출한 해외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이노션은 현재 전 세계 19개 해외 법인 2,000명의 직원이 함께하는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영상광고제,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에피 어워드 코리아 2017, 부산국제광고제, 대한민국 광고대상 및 골든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등의 수많은 수상 실적을 남기고 있는 이노션은
국내 광고업계 부동의 2위 자리를 지키며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노션은 이 광고업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워너비 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네. 보은 학생도 이노션 알고 계셨나요? 저는 국내 1위 업계인 제일기획은 들어본 적 있는데 이노션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지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TV에서 즐겨보고 있던 광고들도 이노션에서 만든 광고가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상국이 형도 이노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광고할 때 현대 이노션이란 말이 은근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시간 이노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뭐 상국 씨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반인들은 좀 많이 접하지 못한 네.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한 4,000건밖에 언급이 안 됐고요. 네. 현대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대라든지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현대차, 현대와 관련된 그런 연관어들 당연히 가장 많이 보이고요. 광고나 마케팅, 브랜드, 계열사 이런 또 광고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 볼 수가 있고 캠페인이나 인문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지 뭔가 널리 알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언급량이 적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멋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또 뜰까요? 아무래도 채용. 주식. 주식. 예, 그래서 얼마예요 지금? 5,000원 정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나 지분, 주가, 영업이익, 종목 이런 단어들 볼 수 있었고 이제 광고 기획사로는 한 개 뜹니다. 제일기획이라는 또 대표적인 광고 회사가 또 연관어로 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쌤 그렇다면 이노션의 채용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고 회사고요. 아까 상국 씨가 이노션을 광고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노션이 아닐 거예요. 이노베이션 얘기하시는 이노베이션 아마 얘기하겠어요.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고요. 그래서 계속 비웃고 있었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 회사가 자사 광고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 그룹에 수많은 광고를 이제 만드는 회사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19년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있었고요. 이노션 월드와이드 이렇게 채용 공고가 열렸습니다. 9개 정도 직군으로 채용이 오픈됐는데 캠페인 플래닝 직군,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플래닝. 이쪽은 이제 외국어를 우대하고 있어서 영어, 중국어 우대자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제작 직군으로 넘어가면 아트 디렉터. 아트 디렉터 직군은 이제 포트폴리오 제출이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광고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카피라이터 직군의 채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마케팅, 그다음에 또 해외 사업 전략, 그리고 IR 파트에 이르기까지 9가지 정도면 광고회사 치고는 굉장히 공채가 다양하게 오픈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광고회사의 특징이 삼성의 그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인데 인적성 시험을 볼 때 수리 추리, 자료 해석 이런 부분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광고업에 대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수리 추리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노션도 인사이트 테스트라고 해서 별도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디자인 테스트가 또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광고업은 단순히 그냥 내가 광고가 좋아, 그래서 입사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좀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상국이 형. 이노션의 옥상엔 인생 술집이 있다고 카더라. 예, 보통 우리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면 포장마차나 이런 데서 술 한잔 생각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노션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인생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포장마차인데 근데 이게 좋은 건가? 술을까지도 옥상에서 개인적으로 회사 근처에서는 안 저도 마시고. 이거 좀 싫은 것 같은데 이걸 좋게 설명을 해놨는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축제 같은 거 저도 예전에 삼성에 있을 때 축제를 하거든요. 그럼 네. 축제에서 이제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이거 근데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2016년도 2년 만에 최근에 다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노션만의 컨셉추얼 파티, 그래서 해피아워라고 해서 옥상에다가 이제 이노포차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허가받고? 그렇죠. 그래서 닭꼬치를 구워 먹거나 허가라는 게 이게 지금 영이행위라는 건 아니니까 회사에서 진행된 행사죠. 그다음에 정종이라든가 주류 같은 것도 무제한 제공이 된다고 해요. 술값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내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취지는
저 광고회사가 업무 강도가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찰 제안서 같은 거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 밤도 많이 새고 실제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우나도 이제 그 회사에 본사 있다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 밤새면서 막 일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임직원들 사이에 어떻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현대 최고의 기업 이노션, 예, 또 얼마 정도 연봉됩니까? 네, 올해 자플래닛이 9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8,051만 원입니다. 사원이 3,592만 원, 대리가 4,847만 원, 과장이 5,180만 원, 차장이 5,844만 원, 부장이 6,46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 쌤, 이노션에 입사하려면 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저도 입사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채용 규모도 굉장히 적고요. 딱 한 명 제가 보낸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스카이 출신이고 그다음에 학점은 3점 중반 정도. 어문과 경영을 같이 복전했고요. 어학 점수는 거의 만점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이제 업무를 진행해서 소셜 커머스와 관련된 이력을 한번 좀 경험을 했고 더군다나 기존 광고회사에서도 인턴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잘 조합해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광고회사는 그 3대 뭐 연합광고 동아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연합광고 동아리를 하면서 수많은 이제 제안서를 내고 실제로 이제 광고 공모전 같은 데 많이 출전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을 탔던 친구들이 또 많이 도전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입사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고 본연에 대한 꿈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광고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마케팅이란 이력 갖고 광고에 입사하는 게 정확한 매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고 산업 자체에 대한 로열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전한다. 이 점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고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칸에서 인정했다 샵 제잘제잘 스쿨버스입니다. 앞서 그 이노션의 화려한 그 수상 경력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화려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칸 영화제는 아니지만 우리 광고제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광고 제목이 이제 제잘제잘 스쿨버스라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광고라고 합니다. 네, 제잘제잘 스쿨버스 이게 어떤 광고인가요? 그러니까 제잘제잘 스쿨버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스케치북 윈도우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유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김을 호 불면은 보통 우리가 장난 쳐봤죠. 거기다 뭐 이렇게 발바닥해서 곰발바닥 대보고 네. 뭐 하트도 그리고 사랑해 뭐 이런 글씨도 써봤는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그림이나 글을 그리면은 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개인 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고 또 소중한 주변 사람들과 공유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2017년에 공개된 이 영상이 지금 유튜브 조회수 1,39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 재밌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칸에서 열린 2018 칸 국제광고제에서 본상을 차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광고대상 금상을 받았고 올해 3월에는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을 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엔 광고회사는 이렇게 광고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번에 호평을 받은 그런 광고를 또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광고 이렇게 만들어라 샵 이노션 멘토링입니다. 이노션이 뭐 광고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의 광고인을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미래 광고인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전스? 그러니까 미래 광고인 육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IMC라고 이노션 멘토링 코스인데 지금 벌써 시즌 8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이 학생들에게 또 돈도 주고 그러는데 대학생 대상 참가자 모집을 통해서 예비 광고인을 선발해가지고 현직에 있는 광고인들과 함께 또 매칭을 해줘서 뭐 학생들 4명에 광고인 1명 붙여가지고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또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실제 광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지난 9월 28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자전거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 벌금을 매기진 않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제안했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로서 이제 뭐 학생들끼리 경쟁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샵 not beauty but safety라는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SNS에 올릴 수 있는 광고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승한 팀 학생들에게는 전원 장학금을 전달했고요. 최우수 아이디어를 낸 우승팀에게는 무려 5,700만 원, 그러니까 광고 제작과 집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또 이렇게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노션이 캠페인 완료 단계까지 실질적인 멘토링을 이제 지속한다라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또 우리 광고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줄 그런 또 싹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광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또 한번 실질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은 학생은 이 기업에서 하는 멘토링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네. 저는 서포터즈 활동으로 인해서 한번 멘토링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직업에 대해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이랑 궁금했던 점도 물어보고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취업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제 업무 종사자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참 중요하고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이노션은 세계적으로 인정은 받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에서는 만년 2위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1위가 될 수는 없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광고를 이야기할 때 유튜브라는 채널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약 한 절반 이상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활용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이 유튜브의 광고 뷰 시장을 두고 삼성의 제일기획과 현차, 이노션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에서 매년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클릭수라든가 그다음에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몰입했던 동영상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인도 법인 설립 20주년을 기념으로 제작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캠페인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 지금 뷰가 실제로 2억 1,500만 뷰를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일기획이 기록한 기록을 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고회사들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노출되는 광고 콘텐츠의 1등을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죠. 또 여기서 현대자동차의 계열인 이노션이 이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이 채널이라는 건 선점을 하고 거기서 좋은 광고 콘텐츠를 미리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데 특정 채널에서 이런 파급력이 높다 하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여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 쌤께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취업 준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메가 이슈가 요즘 있다면은 그게 무엇이고 또 그런 조심을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공계들은 그 어떤 산업보다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채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 문과들은 상반기 때 은행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채용 비리 문제로 올해 하반기 때 은행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공기업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NCS의 기회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 포인트가 저는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일은 영어방!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해보는 건데요. 영업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죠. 네. 근데 다 앞서 오늘은 광고라는 좀 추상적인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이노션 광고 중에 샘소라이트 백팩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캐리어 광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판다면 어떻게 팔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까지도 요즘에는 스트레스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러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막상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은 또 무거운 짐을 챙겨야 하잖아요. 네, 짐을 많이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 캐리어를 이용해서 마음의 짐도 몸의 짐도 덜어내자라는 느낌으로 광고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가분한 여행을 땡땡 캐리어와 함께라는 느낌으로 광고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잘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좀 생겼는지 디자인적으로가 사실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서
저는 좀- 소재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 더더욱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그쵸. 들었거든요. 네. 가볍다, 무거운 짐을 가볍게 가볍다. 든다. 네. 어떤 소재로 좀 경량감을 갖춰서 실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더 설득력이 네, 높아지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가 지금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상국형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취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모든 걸 내려놓으러 가는데 그런 이제 의도는 좋았는데 가면 그 캐리어가 과연 뭐 어떻게 가벼운 거냐에 대한 설명이 뭐 공항에서 분실이 된 거냐 뭐 그런 게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그것까지만 있었으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의미도 좋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광고라는 그 특성상 카피가 중요하잖아요. 첫 문장. 그래서 맞아요. 첫 문장의 시작을 광고처럼 딱 박아놓고 시작했으면 어떨까. 근데 심지어 뭐 홀가분한 여행 무슨 캐리어와 함께 솔직히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사고 싶은 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참신하지도 않고 이 물건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 못했고 그리고 뭐 궁금증만 증폭시켰어요. 짐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려놓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내어놓는지까지도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좀 두 가지 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생께서는 홍생께서는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접근법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광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그 비타 500 광고를 보면 스타 마케팅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바카스의 광고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바카스 광고는 이제 고마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일부 보여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카스를 연결지어가지고 광고를 하죠. 그러니까 보은 학생이 얘기했던 것도 아마 그 샘소나이트 가방이라든가 캐리어 자체의 특징을 포커스 맞춰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 제품을 구매하기에 여행에 대한 내려놓음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접근법을 잡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서 어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적으로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2차원적인 개념에서 방향을 설정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자기 자랑을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에게 사막에 떨어져도 오아시스를 찾아낼 친구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팀플이나 조직 활동 속에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좋은 방향으로 팀원들을 이끌어 나가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은 학생 답변을 듣고 추가적인 질문거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어떤 긍정의 에너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과업을 완수했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가면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고 더군다나 여기가 광고회사라고 하면 그런 천편일률적인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가 어떻다 이런 식의 접근은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자랑을 해봐라 이 질문이 초반에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나의 어떤 뭐 프로젝트나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면접이 이미 그런 직무적인 역량에 대한 디스커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자랑해봐라.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진짜 뭐 내가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야 자기 자랑? 야 방송 보니까 자기 자랑 물어본다더라. 나도 자기 자랑 준비해야지?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자기 자랑의 컨셉과 내용을 좀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면접장에서 지금 이 소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자기 자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무조건 나는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는 포맷에 맞춰서. 그러니까 면접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광고가 무엇입니까? 저는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이기도 한 일본의 도시바 전구 광고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광고는 LED 전구와 함께 어떤 남자의 일생을 그린 광고인데요. 보통의 광고가 단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억지스러운 상황이나 눈물을 짜내는 것을 모토로 한다면 이 광고는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회사가 광고하고자 하는 전구를 잘 녹여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광고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른 광고사의 광고를 언급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준비해 가요. 그러니까 이노션 광고 최근 거 다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이제 그걸로 답변하니까 오히려 좀 전혀 다른 산업, 타 회사, 아니 해외 광고를 컨셉을 잡은 건 저는 오히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 광고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저는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현대자동차의 CSR 광고 중에 하나였던 기프트카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동차 광고는 주로 첨단의 최신 기술을 이용한 약간 이러한 광고가 많은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성까지 좀 보여준 광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브랜드의 선호라던가 인식 이 면에서 긍정적으로 약간 볼 수 있었던 광고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는 우리 자동차 광고가 대부분 뻔하잖아요. 국내에서는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현대자동차는 국내 매출 비중보다 해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타겟팅하고 있는 국가마다 광고 컨셉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CSR 광고가 필요하죠. 국내 내수시장을 이미 뭐 1위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독점 기업의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CSR 활동을 개진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하지만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화라든가 유럽 시장에서는 또 다른 광고 전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시장별로 다각화된 광고 컨셉의 차별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답변에 좀 추가되면 더 인사이트가 있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노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은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광고회사는 독특하고 좀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광고업에 독특하고 재미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건대 가장 끈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산업이 광고업이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수량, 이 정도 일정 다 정해져 있죠. 근데 광고라는 건 정답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그 정답에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감 직전까지 끊임없는 리비전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다 만들었는데 다시 판을 뒤엎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때가 그 어떤 시장보다 많은 필드.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화려한 광고 이미지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업의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간파하고 인지하고 면접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직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면접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이노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선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